어머님, 저희가 들었어요. 작은 집에 큰 돈을 주셨다고 하시던데 그 돈이 땅을 팔아서 나온 거라면서요? 저희도 자식인데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희와는 상의조차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엄마, 저희도 자식이에요. 아버님을 위해 저희도 노력했는데 왜 저희는 배제된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저희가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왜 작은 집만 받는 거예요? 저희도 힘들게 아버님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희가 서운해할 수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내가 정말 힘들 때 늘 곁에 있어준 건 작은 아들 내외였어.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힘들 때부터 나를 멀리했잖아.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키웠는데 아버지가 아프고 힘들 때 너는 그걸 보러 오지도 않았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은 했지만 너희 애들 학원비만 걱정했지. 아버지나 나를 돕겠다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강미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참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죠. 저는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서 두 아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려 노력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죠. 자식이 다 잘 되길 바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한쪽은 서운함을 느끼고 또 다른 한쪽은 고마움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요. 저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남편의 병과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내가 내렸던 결정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질 거예요. 때론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지만 저는 제 나름의 답을 찾았어요. 과연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제가 했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살았고 이제는 두 아들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은퇴 후에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둘 다 은퇴했죠. 매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가며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어요. 두 아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도와줬으니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목표가 뚜렷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자 남편과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결혼도 잘해서 싹싹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었으니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큰 놈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승진까지 하다니 참 대견한 일이야.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들은 결혼 후에도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고 며느리도 착하고 싹싹하게 행동하니 불만이 있을 리가 없었죠. 큰아들 보면 참 마음이 편해요. 뭐든지 잘 알아서 하니까 큰 걱정이 없잖아요. 며느리도 잘 챙겨주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남편도 동의하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작은아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어요. 작은아들은 형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며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도 했지만 형만큼 안정된 직장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부모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작은 며느리는 비정규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살림에 보탬이 될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형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놈도 알아서 잘할 거야. 요즘 보면 부지런히 살려는 모습이 보이잖아. 남편의 말이 조금 위로가 되긴 했지만 작은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항상 아리고 애틋했어요. 명절이 되면 두 아들 내외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날은 언제나 큰 기쁨이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서면 집안이 북적북적해졌죠. 특히 큰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싹싹한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차례상 준비하셨어요? 떡국부터 끓일까요?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도왔어요. 큰아들 역시 결혼 후에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써주는 모습이 감사했죠. 그녀의 싹싹한 성격 덕분에 저는 큰 며느리와 함께 있는 게 늘 편했어요. 너는 참 언제 보아도 밝구나. 이렇게 곁에서 살갑게 도와주니 덕분에 명절 준비가 참 수월해. 어머님, 저도 즐거워요. 명절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일 처리가 빠르고 능숙한 큰 며느리 덕분에 주방은 늘 활기찼어요. 반면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와는 사뭇 달랐어요. 작은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인사만 할 뿐 별다른 말이 없어요. 슬며시 주방에 들어와 할 일을 찾아 시작했죠.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그녀였기에 저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방식대로 우리를 챙기는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녀는 늘 주방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큰 며느리처럼 밝고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할 일을 차분히 해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써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에서 그녀의 배려심과 진심이 보였죠. 작은 아들은 며느리 뒤에서 조용히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형은 요즘 회사에서 바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모든 말만 하세요. 작은 아들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지만 마음은 늘 깊고 따뜻했어요. 그 점이 큰 아들과 달랐죠. 큰 아들이 성공한 삶을 살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작은 아들이 보여주는 따뜻함은 또 다른 큰 위안이 되었어요. 명절이 끝날 즈음 두 아들 부부가 용돈을 내밀 때도 차이가 뚜렷했어요. 큰 아들은 넉넉한 봉투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버지, 이번에도 용돈 넉넉히 드려요. 저희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부담 없이 받으시고 저희 걱정 마세요. 사람 마음은 다 같은 것이겠죠? 큰아들의 넉넉한 용돈에 저도 모르게 얼굴에서 웃음이 감춰지질 않더군요. 이래서 자식을 키웠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돈이야 언제나 고맙지만 작은 아들의 용돈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그것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전달해 주었어요. 작은 아들도 얼마 안 되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두 분 언제나 건강하세요. 작은 아들의 용돈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작은 아들을 생각하면 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 자체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연금 덕분에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 연금을 합치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유가 생기면 두 며느리에게 작은 선물을 하곤 했어요. 용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쁜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걸 골라 사서 주는 게 내 나름의 기쁨이었죠.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더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맘 먹고 두 며느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잘 쓰고 다닐 만한 고급 명품백을 하나씩 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두 며느리에게 똑같은 디자인의 백을 하나씩 골라서 사다 주기로 했어요. 백화점에서 고를 때부터 설레는 마음에 손이 떨리기도 했어요. 예쁜 가방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이걸 받은 며느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됐죠. 며느리들이 집에 온 날 나는 2개의 상자를 들고 나오며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 며느리들한테 선물 하나씩 준비했어. 이거 내가 큰맘 먹고 사온 거야. 큰 며느리는 상자를 열어보고 눈을 크게 뜨며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 어머님, 이거 정말 명품백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런 걸 봤다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반응에 나는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큰 며느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돈 쓴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녀는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맞춰보며 연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딱 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상자를 열자마자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방을 꺼내 들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내 눈을 보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렇게 비싼 걸 저한테 어떻게 사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녀가 정말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 줄은 몰랐지만 작은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죠. 비싼 선물을 받는 것에 익숙지 않으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엔 혹시나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괜찮아. 이건 그냥 내가 너희 둘한테 주고 싶어서 산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예쁘게 들고 다녀. 너도 이런 거 필요할 때가 있잖니? 작은 며느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보였어요. 가방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 조금의 걱정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괜히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큰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큰 며느리는 기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작은 며느리는 그런 선물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그날 두 며느리의 성격이 또렷하게 드러났죠. 큰 며느리는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활달한 반면 작은 며느리는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나는 그런 두 며느리를 보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려 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작은 며느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큰 며느리는 가방 받고 너무 좋아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라. 괜히 비싼 거 사서 부담 줬나 싶어. 마음이 좀 그렇네. 그냥 작은 애는 그런 성격인 거야. 비싼 선물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겠지. 시간이 지나면 또 고마워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비록 작은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작은 며느리도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며 나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이 74세에 접어들었을 무렵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실수들이었죠. 예를 들어 남편이 나간다고 해놓고선 지갑이나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나이가 드니 깜빡할 수도 있지 하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남편이 갑자기 길을 헤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이 길 맞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늘 다니던 길인데 남편이 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죠. 마치 낯선 동네에 온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집 바로 여기야. 당신이 늘 주차하던 그 자리 있잖아.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멈칫하더니 그랬구나 하고는 금방 집을 기억한 듯 따라왔어요. 그 순간엔 별일 아닌 척 넘어갔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단순히 나이 탓일까? 아니면 정말로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 그때부터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남편과 병원에 갔어요. 남편도 자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별말 없이 저를 따라 병원에 들어섰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관리를 잘 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남편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잠시 말을 잃었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치매에 걸릴 수가 있나? 당신한테 폐가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남편은 나보다도 내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이겨낼 거예요. 그 후 남편은 치매를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하루하루 운동도 하고 두뇌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틈틈이 신문을 읽으며 기억력 유지에 신경 썼죠. 우리는 함께 노력하며 남편의 병세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남편도 이를 악물고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병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증상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중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지? 왜 여기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프고 충격적이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여보, 나 미수예요. 당신 아내요.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이내 기억을 되찾은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미안해. 내가 요즘 자꾸 이러네. 그의 말에 울컥했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지만 남편을 위로하려 했었어요. 이제 남편이 더 이상 그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면서 두 아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두 아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우리를 걱정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처음에는 남편의 상태를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찾아와 안부를 확인했는데 남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점점 그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니 요즘은 거의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일 끝나면 집에 오기도 힘들고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큰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지만 갑자기 발기를 끊어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아버님 걱정은 되는데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집을 비울 수가 없네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들를게요. 그들의 말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저 그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큰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그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바빠도 지금은 남편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조금은 관심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웠어요. 반면 작은아들 부부는 전혀 달랐어요. 남편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작은아들은 더 자주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작은 며느리도 어색해하던 초반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남편을 보살피고 집안일을 챙겼어요. 작은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버지,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남편은 그런 작은 아들의 손길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도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며느리도 말없이 남편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아버님 옆에 있어 드릴 테니 조금 쉬셔도 돼요. 비록 짧은 말이지만 그 조용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늘 느껴졌어요. 남편도 작은 아들이 옆에 있을 때면 조금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은 늘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그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려 했어요. 아버지, 저희랑 같이 하던 산책 다시 나가봐요.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기분 전환도 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두 부자가 그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데 괜히 제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챙기고 위로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의 상태가 나아지진 않았지만 작은 아들의 그 따뜻한 말과 작은 며느리의 배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두 아들의 모습은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났어요. 큰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바쁜다는 핑계에 휘말려 점점 멀어져 갔고, 작은 아들은 남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바쁜 삶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작은 아들 부부가 보여주는 사랑과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두 아들에 대한 제 느낌과 판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처음엔 집에서 남편을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어갔죠. 남편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갔고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자주 혼란스러워하며 집 안에서 길을 헤매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하루 남편을 돌보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넘어져 크게 다친 일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은 평소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손발이 얼어붙었고 급히 달려가 남편을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지 못하고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집에서 남편을 돌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작은 아들과 의논한 끝에 남편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을 병원에 모시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남편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돌봐줄 수 있다고 하니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자신이 더 이상 집에서 지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였어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남편은 내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폐만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 어서 죽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작은 아들과 함께 남편을 요양병원에 모시러 가는 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을 침대에 눕혔을 때 남편의 눈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어요. 저도 차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작은 아들은 묵묵히 남편 곁에 서서 아버지를 안아주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 저희가 자주 올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남편은 작은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걸 서로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위로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매달 나오는 병원비와 간병비가 점점 큰 부담이 되었어요. 처음엔 내가 받는 연금으로 간신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혼자서 감당하는 게 힘들어져서 결국 두 아들 내외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먼저 큰아들 집을 찾았어요. 큰아들은 늘 그렇듯 바쁜 표정이었고 큰 며느리도 밝은 척했지만 부담감을 느끼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에게 남편의 요양병원 비용 이야기를 꺼내자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어려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도 사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의 말에 처음엔 놀랐어요. 그동안 큰아들은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큰 며느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니 늘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큰아들은 말을 이어갔어요. 애들 학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제 곧 유학 준비도 해야 하고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돈은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큰 며느리도 그 말을 받아 조용히 덧붙였어요. 어머님, 정말 아버님 걱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요즘 생활이 빠듯해요. 집 대출금 상환도 있고 애들 교육비까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정도 좋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들의 말에 실망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보였던 큰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유로웠던 큰아들이 갑자기 남편이 아프고 나서 더 바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조금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리하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너희도 사정이 있겠지. 괜찮다.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들이 너무나 단호한 표정으로 경제적 지원을 거부했기에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큰아들 집을 떠나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작은아들 집을 찾았어요. 작은아들 부부는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번에도 남편의 병원비와 간병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은아들은 내가 말하자마자 흔쾌히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도울게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죠.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아버님께 필요한 건 뭐든지 말씀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놓였어요. 작은아들은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를 도우려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배려의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지만 그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두 아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며 그들의 사정을 들었을 때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나와 남편이 건강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들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지고 도움이 필요하니 거리를 두고 이제는 선을 분명하게 긋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작은아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부족할지라도 걱정과 어려움이 많아졌을 때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려는 그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깊었어요. 두 아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보며 저는 부모로서 알 수 없는 복잡함이 몰려왔어요. 남편과 은퇴하기 전 한동안 친구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때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는데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로 귀결되었죠. 어느 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 얘기하면 안 돼. 자식들이 돈 냄새 맡고 슬슬 요구하기 시작하더라니까. 나도 재산 얘기했다가 큰놈이 집을 물려달라. 뭐다 해서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 맞아. 재산 얘기하면 자식들 다 노리게 돼. 결국은 다 뺏긴다니까. 말할 필요 없어. 우리가 쓰고 살다 가는 게 제일이야.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친구들의 조언이 그리 와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남편과 40대 초기에 함께 사둔 땅이 있었는데 그 땅값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그냥 여유 자금으로 사둔 땅이었는데 고속도로 IC가 근처에 생긴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 그런데 이걸 자식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직 줄 것도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그냥 두자. 맞아요. 친구들도 다들 말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재산 얘기했다가 결국 그걸 노리게 된다면서요. 우리도 조용히 이 땅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자식들에게 굳이 이 땅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건강하고 은퇴 후에도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으니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그 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서 상황은 급변했어요.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고 남편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더 이상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나는 남편을 위해 그 땅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 한편이 놓였어요. 오래전 친구들의 말이 떠오르긴 했지만 이제는 그 재산을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돌보기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 길로 나는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부동산 사장은 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겼어요. 사모님,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 땅은 워낙 위치가 좋아서 금방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각종 개발 호재도 많아서 아마 최고가에 파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래 묵혀둔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때가 된 거였죠. 며칠 뒤 사장이 정말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땅을 팔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사둔 땅이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렇게 땅을 팔고 큰 돈이 통장에 입금된 순간 저는 스스로 그동안 남편과 함께 지켜온 것들에 대해 자부심이 들었어요. 그 돈은 남편의 병원비로 사용하기에 충분했고 남은 제 노후의 위기도 대응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도 없었어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며 비록 남편의 병세가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에 안심이 되었어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어. 이제 당신 걱정하지 말고 편히 지내면 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며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졌어요. 남편을 끝까지 지키고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이 되었죠. 남편이 비록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남편을 돌보며 시간이 흘렀고 땅을 판 큰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나는 작은 아들에게 줄 특별한 보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작은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에게 손 내밀 때마다 묵묵히 도와주었거든요. 작은 아들은 언제나 따뜻하게 아버지를 챙기고 작은 며느리는 말없이도 모든 일을 도맡아 해주었죠. 그런 그들의 진심이 나를 언제나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아들이 마련해준
그 소중한 돈의 100배를 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차 한 잔을 하며 담소를 나누던 중 나는 차분하게 준비해둔 통장과 도장이 든 봉투를 작은 아들에게 건넸어요. 작은 아들은 갑자기 건네진 봉투를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 통장에 웬 큰 돈이 있네요. 내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준 그 돈의 100배야. 내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너희가 준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작은 아들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문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감히 받을 수 없어요. 엄마, 노후도 준비하셔야지요. 작은 며느리도 옆에서 차분하게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드린 건 작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요. 앞으로 계속 아버님께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텐데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내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나는 작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 이건 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그 진심, 아버지를 돌보는 그 모습, 그걸로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나는 그저 너희의 마음에 응답한 거야. 사실 30년쯤 전 사두었던 땅이 크게 올랐더구나. 아버지를 편히 모시기 위해 얼마 전 그 땅을 팔았어.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는 엄마 걱정을 안 해도 된단다. 내가 힘들었을 때 너가 도와준 마음을 엄마도 조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렴. 작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에 든 봉투를 내려놓고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님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작은 며느리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가족으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아버님을 위해 더 열심히 돌볼게요. 그들의 진심이 내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고마웠고 따뜻했어요. 며칠 후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말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큰며느리가 차갑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들었어요. 작은 집에 큰 돈을 주셨다고 하시던데 그 돈이 땅을 팔아서 나온 거라면서요? 저희도 자식인데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희와는 상의조차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잠시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오래전에 남편과 사둔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작은 아들에게 준 게 맞아. 그 돈은 남편을 돌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 거야. 그러자 큰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자식이에요. 아버님을 위해 저희도 노력했는데 왜 저희는 배제된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큰 며느리도 이어서 말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왜 작은 집만 받는 거예요? 저희도 힘들게 아버님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들의 분노에 가득 찬 말들을 들으며 나는 그들이 정말 상처받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동안 내가 힘들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서운해할 수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내가 정말 힘들 때 늘 곁에 있어준 건 작은 아들 내외였어.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힘들 때부터 나를 멀리했잖아.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키웠는데 아버지가 아프고 힘들 때 너는 그걸 보러 오지도 않았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은 했지만 너희 애들 학원비만 걱정했지. 아버지나 나를 돕겠다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 큰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작은 아들은 너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아버지를 돕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 작은 아들 내외가 우리를 위해 보여준 진심에 나는 눈물까지 흘렸어. 그런 걸 보고 내가 작은 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니? 큰 며느리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다고 저희는 부모님을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주 못 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희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물론 너희가 나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 하지만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나를 위해 보여준 그 진심은 달랐어. 너희는 늘 바쁘고 너희 일에만 빠져 있었지만 작은 아들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 나한테는 그게 너무 큰 의미였어. 나는 단지 내게 도움을 준 만큼 돌려줬을 뿐이다. 내 마음의 빚을 갚은 거야. 난 너희에게는 마음의 빚이 없는데 그걸 어쩌겠냐? 큰아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도 자식인데 이런 차별을 받는 기분은 너무 서운해요. 아버지를 돕고 싶었지만 저희도 상황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나를 이제는 자식으로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 저도 엄마께 다른 마음이 들려고 해요. 나는 그들의 서운한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나의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그저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를 덜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차별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난 후 너는 거의 나와 연을 끊으려는 듯이 행동했어.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아버지를 위해 희생했는지 그걸 보고 결정한 것뿐이야. 너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선택에 후회 없어.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화는 풀리지 않은 채로 말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내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분명하게 할 말을 하고 부모로서의 결정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큰아들과의 관계는 냉랭해졌어요. 사실 남편이 치매에 걸린 뒤로 큰아들이 나를 찾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그리 큰 변화는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다 해도 엄마로서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큰아들도 부모로서 자신들만의 책임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작은아들 내외가 우리 곁을 지키며 아버지를 돌봐준 그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가끔 내가 한 결정이 옳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늘 고민하는 것처럼 이번 결정도 고민이 많았어요. 한쪽 자식이 상처를 받는 건 엄마로서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그때 내게 진심으로 다가와 준 건 작은아들이었어요. 큰아들 역시 바쁜 일상과 아이들 학원비, 유학 준비로 분주했겠지만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지켜준 건 작은아들 내외였죠. 나는 그들의 진심을 받고 그 마음에 응답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부모로서 모든 순간을 공평하게 대하기란 쉽지 않아요. 내가 내린 선택은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한 것이라 믿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과 진심을 믿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남편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일이 내 삶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작은아들과 작은며느리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 아버지를 돌보고 그들 덕분에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심 덕분에 나는 여전히 행복을 느끼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나는 남편을 돌보며 작은아들과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물론 큰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 또한 내가 감내해야 할 시간일 뿐이죠. 그럼에도 내가 내린 결정은 옳았다고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겠죠. 그럴 때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믿고
진심을 다해 결정을 내리셨으면 해요. 그게 때로는 누군가를 서운하게 할지라도 그 선택이 진실된 것이었다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과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